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네요.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만 가면은 또 주말이 오니까 긍정적으로 빨리빨리 좀 이틀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명리학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갑인일주, 그러니까 갑목과 이 을목에 대해서 을묘일주, 갑인일주, 을묘일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사실상 일주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갑목과 을목의 이제 음양 운동에 대해서 이제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면, 갑목과 을목은 이게 지금 초록색이라고, 같은 초록색, 같은 뭐 파란색이라고, 같은 목 기운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접근이 이제 오행적 접근이에요. 오행적 접근. 갑목은 한글로 쓸게요. 그냥 임묘진이라는 이 계절, 봄의 계절의 정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학을 배울 때 흔히 막 목 기운이 강하다, 목 기운이 없다, 목이 약하다 할 때 그 목이 간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을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간목인지 을목인지. 간목과 을목은 엄연히 음양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시소처럼 이제 양이 강해지면 음은 당연히 약해지고, 음이 강해지면 양이 당연히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대등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간목과 을목 뿐만 아니라 모든 오행은 음양으로 되어 있죠. 구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목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임묘진에서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을목은 그냥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임묘진의 간목이 강하니까 당연히 을목은 반대로 임묘진의 힘이 없겠죠. 이때 쉬엄쉬엄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을목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현재 명리학은 갑인일주도 세고 이 을묘일주도 세고 이런 식으로 오행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인일주랑 을묘일주 둘 다 비견이라는 십성을 이제 비견이라고 십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오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각각의 계절이 있고 분명히 두 글자는 음양의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둘 다 강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고 오늘은 이제 또 할게, 이제 경신일주랑 이 신유일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과 이 신금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어제랑 똑같죠. 이것도 간여지동이라고 하고 있고, 현재 명리학에서 이것도 간여지동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왜 이 두 글자를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걸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위아래가 같은 색이니까로 밖에 해석이 안 돼요. 경금과 신금, 그리고 신금과 유금, 이 색깔이 둘 다 하얀색이잖아요, 위아래가. 그러니까 색깔이 같으니까 이것도 십성 이제 비견이라고 해가지고, 간여지동이니까 성격이 세다, 뭐 성정이 세다. 그러니까 뭐 생활력은 강하지만 뭐 나의 주관과 고집이 세서 뭐 망하기 쉽고, 뭐 그 배우자와 이제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논리가 저는 맞지 않는다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명리학에서 같은 색으로 되어 있는 일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정사일주도 그렇고 병호일주도 그렇고 어제 한 갑인일주도 그렇고, 뭐 그러면은 그 일주들은 다 그런 성향을 갖냐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주와 일간만을 가지고 어떤 사주의 성향과 이제 이 성향과 그 성질, 이걸 파악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게 여덟 글자를 입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대운과 세운을 통해서 항상 음양 운동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할 텐데,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반복할 텐데 글자들이, 그러면은 사람의 성격과 성향이 바뀌잖아요.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바뀌지 않지만, 저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뭐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밖에서의 내가 있고 안에서의 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딱 특정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주와 일간만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게 되게 논리에 안 맞는 거죠. 아니, 갑인 일주만 몇 명이겠어요. 갑일간을 가진 사람만 몇 명이냐 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갑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또 예를 들면 이 지장간의 간목을 이제 록으로 두고 있잖아요. 록.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할 건데, 걸록으로 두고 있으니까 뭐 자수성가하기 좋은 일주다, 갑인일주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갑인일주 가진 사람들은 다 자수성가하는 성향이 있냐는 거죠. 이 간목 옆에 당장 병화가 있을 때랑 정화가 있을 때만 해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어떻게 이 갑인일주만을 가지고 사주를 보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주만 알아도 뭐 사주의 80%를 알 수 있다.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갑인 일주를 가진 사람이 저희 친척에만 4명이에요. 지금 생각나는 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 논리는 좀 저는 빈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한글로 쓸게요. 경신일주랑 이제 신유일주에 대해서 할 건데 결국엔 이 경금과 신금. 그냥 이걸 쓰겠습니다. 이 경금과 신금에 대한 이제 차이를 말할 건데 이 경금은 신유술이라는 가을에 굉장히 이제 힘의 정점을 찍는 거예요. 이 경금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명리학을 배울 때 금기운이 약하다, 금기운이 있다 없다. 그 금기운, 금기운이 다 이 경금을 말하는 거예요. 경금. 그러니까 금기운이 뭐를 극하고 뭐를 극당하고 이런 그 금기운이 도대체 경금을 얘기하는 건지 신금을 얘기하는지 구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누고 보니까 이 경금, 어제 갑인일주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목기운, 금기운 다 양간 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간. 음일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금이에요. 신유술. 이 가을에 굉장히 강하죠. 이 경금이. 그러면은 이 경금과 신금은 음양의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유술에서 경금이 엄청 강하니까 이 신금은 당연히 신유술에서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쉬엄쉬엄 해야 되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유술이라는 계절에 이 신금은. 그럼 여기서 이제 예상되는 질문이 아니 어떻게 이 금의 기운을 가진 신금이 이 신유술에 약하냐? 되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오행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오행적 사고에. 그러니까 금 기운은 가을에 강하다. 뭐 목 기운은 봄에 강하다. 이런 게 다 오행적 접근이고 오행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니까 계속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신금이 이 신유술이라는 계절에 약하냐? 그리고 신금은 그렇다면 이 신유술이라는 계절에 약하다. 그러면 어떤 계절에 강하겠어요? 이 신금은. 이 신유술이라는 가을에 음양 운동을 하는 봄이라는 인묘진에 강한 거예요. 인묘진에. 이 신금은 인묘진에 강한 거예요. 특히 이 묘목에서 이 신금이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묘일주가 힘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현재 신묘일주를 뭐 금금목한다. 뭐 금이 목을 사정없이 극을 해서 뭐 배우자를 극한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근데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 묘목이라는 거에서 신금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오행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어서. 아니, 어떻게 이 천간 신금이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유술에서 약하고, 어떻게 반대편에 있는 봄의 계절에 이게 강할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왜냐하면 그게 다 오행적 사고라 그래요. 이 신유술에 강하고 인묘진에 이제 약해지는 건 경금이에요. 경금. 양간일간. 우리는 이 양간일간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누지 않고 그거를 뭉뚱그려가지고 다 금기운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까지.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명리학을 배울 때 목화토금수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음양을 배우잖아요. 목에도 뭐 양은 간목이라고 하고 음은 을목이라고 하고 화도 마찬가지죠. 병화, 뭐 정화, 토도 무토, 기토, 금도 경금, 신금, 수도 임수, 개수. 분명히 이렇게 음양을 나눠 놓잖아요. 근데 왜 금기운, 수기운, 화기운 이렇게 보냐는 거죠. 이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사일주도 겁재고 병호일주도 겁재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화가 어떻게 사화에서 힘이 있어요. 사오미라는 여름이라는 계절은 병화의 계절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경금일주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금이라는 거는 어제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지만 이 경금은 신유술에서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신유술과 정반대인 게 인묘진이니까 이 경금은 인묘진에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금은 이 묘목이라는 계절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묘목이라는 계절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유술이라는 이 유에서 정점을 찍는 거예요, 정점. 그리고 다시 그 인목이라는 계절에서 이제 절이 되는 거예요, 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점점.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여기서 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경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신유술에서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12운성으로도 묘목에서 태잖아요. 경금이 묘목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태어나서 유금에서 이 가을이라는 신유술, 유라는 제왕에서 그 12운성으로 제왕이죠. 경금이 정점을 찍잖아요. 그리고 다시 인목이라는 절, 인목이라는 계절에서 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간의 흐름이죠. 그럼 반대로 신금은 이 글자는 어떻게 써요? 그냥 경금에 방금 설명드렸던 걸 그냥 반대로만 옮기면 돼요. 왜냐면 얘는 경금과 음양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신금은 거꾸로 유금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유금. 여기서 태어나요. 유금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묘목에서 정점을 이루는 거예요. 이 묘목에서. 그리고 다시 신금에서 이 절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예요. 경금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반대편에 있는 글자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막 이걸 막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양간만 다 외우잖아요. 양간만 다 알고 있으면은 양간은 다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손바닥 뒤집기처럼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은 다 음일간이 거기서 힘이 강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간목과 을목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금이라는 이 금의 기운, 그러니까 벌써 이 금의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금의 기운. 이 금의 기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신금을.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땐 딱 금이거든. 금 맞아요. 이 친구는. 근데 이제 신유술에 강한 그 금이 아니죠. 우리가 열매 있잖아. 열매. 열매 안에 있는 씨앗 있죠. 씨앗. 이게 눈에 보이나요? 이 씨앗이 안 보이잖아요. 복숭아 씨앗이나 뭐 포도도 그렇고 알맹이는 보이는데 씨앗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신금이에요. 신금. 이해하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눈에 안 보여요. 이 음의 일간들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글자들은 더 안으로 들어가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을목. 간목은 요즘에도 나무 엄청 많죠. 되게 푸릇푸릇하게. 근데 뭐 진짜 나무가 간목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고요. 이 을목은 뭐냐? 가을, 이 친구는 신유술에 강하잖아요. 어제 설명을 드렸죠. 이 가을에 강한데 이 여러분들 그 볏짚 있죠. 볏짚. 볏짚 안에 겉은 딱딱하잖아요. 겉에가. 근데 안에 부드러운 줄기가 있죠. 그게 을목이에요. 그 겉에 있는 딱딱한 것 때문에 안에 있는 부드러운 줄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항상 음의 영역들은 잘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양은 잘 보이죠. 한낮의 태양. 너무 잘 보여요. 뭐 또 뭐가 있죠? 뭐 엄청 많죠. 그러니까 한낮의 태양이든 뭐든 양의 일가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운동 방향이 이렇게 밖으로 확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서려고 하고 화려하고 폼나야 되고 가오 있어야 돼서 이게 눈에 잘 띈단 말이에요. 근데 음의 일가는 이 운동들과 완전 반대 방향으로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살고 싶고 실속 있고 싶고 나서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이런 성향이 강해지니까 더 안으로 숨는단 말이에요. 성향들이. 그러니까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항상 모든 오행은 음양의 관계에 있고 그리고 이 음양으로 나눠진 오행들은 각각의 대운과 세운이라는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음양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봐야지 뭐 모든 거를 다 오행으로 접근해 버리면 아까처럼 경금일주랑 아니 경신일주랑 신유일주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금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어제 설명드렸던 가벤일주나 을묘일주도 똑같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간요지동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양의 일간이랑 음의 일간이 똑같이 어떻게 간요지동이 되냐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논리가.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찍어봤는데 내일도 이제 일주를 가지고 또 영상을 찍을 거고요. 내일도 시작하기 전에 경금과 신금을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